자,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한 경우인데요. 전체 과정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치 부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케이스인데 이 치아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안에 신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2번에서 3번 정도에 걸쳐서 보통 전치부는 이제 신경치료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뿌리 끝까지 이제 신경치료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깎아서 이제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치아가 깎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상태로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임시치아를 해줍니다. 지금 이거 임시치아인데 상당히 잘 만든 편이죠. 그 최종 보철물이 나오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임시치아를 쓰시면서 기다리시면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렇게 최종 크라운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붙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완전히 붙여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완전히 붙여드리는 치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성향 차이니까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라운 해놓은 것 중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거할 때 이렇게 잡기 쉬우라고 일부러 볼록하게 해놓은 거니까요. 이게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훅이라는 걸 일부러 달아놨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시면 완전히 붙여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송곳니 하나 볼게요. 견치라고 하죠. 요 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충치가 발견이 되었어요. 예전에 레진 치료한 것 같은데 요 주변으로 이렇게 충치가 생겼습니다. 레진과 충치를 다 제거해보니까 신경하고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이렇게 요치하거든요. 이제 견치 같은 경우 송곳니는 이제 뿌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신경치료 잘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본을 떠가지고 요치하거든요. 이렇게 부착해드리고 마무리가 됐죠. 이 치아도 과정 똑같습니다. 구치부 한번 볼 건데요. 자, 요 치아예요, 요 치아. 보시면은 이 치아가 이제 충치가 좀 넓어서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아 신경치료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치아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를 씌우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치아를 이렇게 다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치아를 씌워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치아 역시 이제 임시로 써보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니일 경우, 전치부일 경우나 구치부일 경우 마찬가지로 그 임시로 써볼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치과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약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충치를 제거를 했는데 신경까지는 가지 않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제 보호제 같은 걸로 메꿔서 써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쓰게 되면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바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다음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원장님 성향별로 되게 다른 게요.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환자가 되게 고마워하고 내 치아를 신경치료 안 하고 살려줘서 고맙다 이러는 경우는 되게 감사한 일인데 아니 왜 도대체 치료를 받았는데 더 아프냐, 내가 불편하려고 치료 이렇게 돈 주고 받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가 좀 나오는 경우에는 서로가 되게 신뢰가 깨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 바로 신경치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설득해서 우리는 안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원장님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고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환자분이 좀 덴탈 IQ가 높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지켜봤다가 치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제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덴탈 IQ가 낮은 경우는 바로 신경치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근무하실 때 가장 많이 설명하게 될 크라운이에요. 바로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은 이 골드나
메탈 세라믹 이거는 정말 사용한 기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아주 예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지르코니아라는 이 재료는 한 10년 안팎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치과 14년 차인데 처음에 일했을 때는 요거랑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이 골드 플러스 세라믹 재료가 있어요. PFG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이제 지나가지고 지르코니아가 치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천천히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강도도 높고 그런데 강도가 되게 강한 게 장점이고 좀 얇아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체에 되게 친화적이고 그리고 강도도 우수하고 또 뭐 오래 썼으니까 안정적이겠죠. 그렇지만 보기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신경치료 안 하고 씌우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추천해드리면은 되게 통증이 시리거나 차갑거나 뭐 뜨겁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감각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메탈에다가 이제 세라믹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메탈이 들어가고 겉에는 세라믹을 이렇게 올린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파절 위험이 있냐면 요 위에 올린 세라믹이 파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는 세라믹이 올라가고 씹히는 부분에는 이렇게 메탈을 하게 해서 요거를 잘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문제는 이 세라믹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열 전도율이 이제 메탈이잖아요. 금속이든 금이든 이제 더 열이 빨리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장점은 이제 저렴해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저렴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골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올리니까 좀 더 심미적이겠죠. 그런데 잇몸의 변색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이 메탈 색깔이 비쳐 보이면서 그런 단점이 좀 크게 있고, 그다음에 금속에 대한 알러지 있으신 분들 있죠. 이제 귀걸이 해도 금속 같은 거 하면은 막 여기 간지럽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 재료가 나온 게 이제 지르코니아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기계가 블럭 자체를 지르코니아라는 블럭을 막 깎아서 만드는데요. 사실은 얘도 세라믹의 일종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르코니아라는 좀 뭔가 다른 개념의 이제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강도도 강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는 나와줘야 돼요. 이제 골드처럼 이제 얇게는 못하고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간 두껍게 하지만 적정 어떤 두께만 지켜지면 강도는 좋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안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처럼 자연 그 치아 이제 엔도가 안 들어간 치아 했을 때 이걸로 하면은 아무래도 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인체 친화적이에요. 왜 우리 그 관절 수술하죠? 그때 이 인공 관절에 사용되는 게 바로 지르코니아예요. 그리고 잇몸의 변색이 이거는 거의 없다. 근데 고가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크라운을 여러 개 연결한 거를 바로 브릿지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다리와 다리.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게 브릿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치아가 빠져서 가운데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긴 임플란트를 뭐 할 상황이 아니다, 뭐 못 된다, 임플란트 못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브릿지 치아를 만드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양쪽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씌워요. 근데 씌울 때 이 가운데를 매달아서 이렇게 양쪽을 껴서 씌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릿지라고 부르고요. 요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PFM으로 만든 브릿지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치아처럼 보이지만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에는 뿌리가 없다. 근데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모자처럼 씌우는 거죠. 근데 요 가운데 달리는 거를 폰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기공소장님이나 원장님마다 파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닉이나 폰틱이나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지르코니아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브릿지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걸 골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는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어금니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앞에는 지르코니아로 하고 뒤에는 골드로 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세 개가 같이 이제 뭐 지르코니아면 세 개 다 지르코니아, PFM이면은 다 세 개 다 PF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혼합해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메탈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르코니아가 50만 원이다. 그럼 이 메탈 크라운은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떨 때 할까요? 이제 메탈 크라운은 거의 설명을 잘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0대 노인분이시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해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치아가 이제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얼마 못 쓸 것 같지만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다 할 때는 이제 너무 고가의 비용으로 치료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럴 때만 이제 메탈 크라운을 간혹 설명드리기도 해요. 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최후의 어떤 보루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니 전치부의 크라운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전치부 크라운 종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만 세팅이 된 데도 있어요. 이렇게 지르코니아 세라믹 요거랑 아니면 메탈 세라믹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어쨌든 세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르코니아 플러스 세라믹, 이거를 이제 PFG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포셀린 퓨즈드 지르코니아라는 뜻이에요. 이제 안에는 캡이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있고 그 위에다 세라믹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지르코니아 색깔이 좀 이제 불투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강도가 강한 대신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요거 하나로도 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세라믹만의 그런 약한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안에 지르코니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올 세라믹은 말 그대로 안에도 밖에도 다 세라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에 이렇게 더 강한 세라믹이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덮는 경우도 있고요. 세라믹을 그냥 통으로 다 세라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플러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안쪽에 메탈이 들어가고 그 위에 세라믹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메탈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탈 세라믹을 좀 권해드리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 좀 어르신들이나 뭐 남성분들은 사실 이걸로 해드려도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도 이제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권해드려요. 뭐 PFG가 됐든 아니면 올세라믹이 됐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권해드리는데, 요거에 이제 좀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둘 다 굉장히 심미적인데요. 이 올세라믹은 아무래도 이제 투명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심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요. 그리고 강도는 아무래도 이제 지르코니아 세라믹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세라믹 자체가 강화형이기 때문에 이 지르코니아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둘 다 비싸고요. 이제 파절 가능성은 이제 도자기 요 겉에 있는 거, 이게 파절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올세라믹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파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파절이 되면은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치아 변색이 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치아가 좀 누렇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그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뭐 미백을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색깔이 좀 비쳐 보일 것 같은 때는 아무래도 이 지르코니아가
투명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안에 색깔을 막아줘서 이런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이제 세라믹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치아 삭제량이 그만큼 조금 많아야 안에 이 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올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올 세라믹 같은 경우는 치아 변색이 없는 경우에 좀 많이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치아 삭제량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도 바로 이렇게 세라믹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가 좀 비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고 또 문제가 있는 치아는 요거는 좀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이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데 이걸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개만 하는 경우는 요거의 장점과 요거의 장점만 이렇게 장단점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FM, 그러니까 안에는 메탈이 들어가고 겉에는 포셀린이 들어가는 이 PFM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잇몸이 약간 내려가면서 이렇게 까맣게 변할 수 있어요. 잇몸 쪽이, 이 마진 쪽이요. 저도 이거 제 사진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잇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 부위가, 이 메탈 부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심미적인 것 때문에 이제 부철물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거 제작 방법을 우리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PFM 같은 경우 전치부 이거 이제 브릿지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4개가 매달려 있고 옆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옆에가 2개 이렇게 있고 4개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앞니, 전치부는 크게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것들을 해두면 아무래도 힘을 좀 덜 받으니까 이제 부러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메탈로 캡을 만들어요. 이게 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공사분들이 세라믹을 예쁘게 치아 모양대로 얹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PFM 대신 PFG를 많이 썼었는데 이건 뭐냐면 안에 골드가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골드가 굉장히 고가로 되면서 이게 지르코니아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단점이 있는데 이런 데 깨져나갈 수 있고 뭐 색도 그렇게 자연스럽지도 않은데 게다가 비싼데 이걸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치과에서 사라진 재료입니다. 요거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를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골드 크라운 어금니는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구치부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주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왁스를 그 모양대로 올려요. 이렇게 만들어요. 기공사분이.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광경이 되게 기공소에 많았는데 이걸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요. 녹이는 거예요. 그럼 이 왁스가 녹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그 빠져나간 자리로 다시 금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로 이제 압축력을 가하면은 골드가 녹으면서 그걸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이 나고 이런 보호 장비를 차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이나 메탈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는 제가 컴퓨터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제작이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스캔을 통해서 이제 본을 뜨는 치과도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연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을 이렇게 스캔을 떠서 한다 그러면 이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만들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딱 키면요. 이 기계가 그 모양에 맞게 막 깎이는 거예요. 이게 지르코니아 블럭이거든요. 블럭을 이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자체 그대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심미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통 지르코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투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캡을 깎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세라믹 이 가루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양도 되게 예쁘게 색깔별로 내가지고 이걸 또 굽는 거예요.
도자기 굽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렇게 보철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지르코니아가 들어가고 위에는 세라믹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PF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씹는 힘이 강한 치아 있죠. 교합력이 이제 강한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 올세라믹보다는 지르코니아 플러스 이렇게 세라믹이 있는 게 강도가 더 강하니까 더 낫겠죠. 이런 식으로 수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